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삼성전자를 샀다면 또는 아직 못 샀다면 어디에 사서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원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그리고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영상이고요. 꼭 집중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이 계획이고요.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사업부별로 잇따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총회의가 아니고요. 사업부 나눠서 이 사업부 저 사업부는 언제 이 사업부는 언제 해서 계획을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DX 부분은 18일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가전 DA 영상 디스플레이 VD 사업부는 19일, 20일은 전사 등의 순으로 글로벌 전략회의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그럼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언제 합니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오는 25일 화성 사업장에서 글로벌 판매 전략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6월 25일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판매량을 늘리고 어떻게 우리가 점유율을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 계획에서 나쁜 말이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이나 기대감이 당연히 나오겠죠. 나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자기네 회의인데 나쁠 거라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자신감이죠. 내 회사를 내가 믿고 있는 자신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자사주 매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 나는 그 어떤 주식보다 좋기 때문에 사겠다라는 자신감이죠. 정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일동이 이달 중순 자사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6월 중순이라는 거는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부회장은 13일 5천주 약 75,200원, 그러니까 평단이 75,200원에 5천주를 매수했다는 소리고요. 총 3억 7,600만 원의 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사장도 총 2억 8,800만 원 매입을 했고요. 가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7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서구 삼성전자 DS 부분 제조 그리고 기술 담당 사장도 주당 75,200원에 같은 가격이죠. 1,200주를 사들이고 800주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78,800원에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000원에서 78,000원 사이에 현재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임원 20명이
6월에만 약 5만 주를 약 35억 원에 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입 가격이 한 7만 5천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7만 5천 원이냐라고 한다면 이 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최저가 얼마입니까? 진짜 싸봐야 7만 4,500 원이에요. 엄청 싸봐야. 근데 평균 얼마? 7만 8천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가격으로 돌려봤을 때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다. 하지만 뭐다? 지금 가격도 난 괜찮아요 하고 매수를 한 게 현재 자사주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한 7만 5천 원 정도의 35억 원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삼성전자 자기네들한테 자신감이 있구나.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궁금할 수 있겠죠. 바로 HBM 과속화 있다라고 보겠는데 삼성전자가 12단 그러니까 D램을 12개를 겹친 HBM 5세대에 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듭니다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고적층, 그러니까 12단 HBM 시장 선점을 위해 승부수를 띄우며 엔비디아로부터 12단 HBM3를 우선 승인받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8단이에요. 8단 HBM3를 받으려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야, 그 건너뛰고 12단부터 받자 우리.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거 받고 그럼 천천히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단 HBM3E의 승인을 후순위에 둔 만큼 12단 제품이 가장 먼저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업계에선 7에서 한 8월 중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너네 지금 사실 뭐 걷지도 못하는데 뛰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8단과 12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개발하고 양산하는 계획이 그렇게 엄청나게 기간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단이 가능하다면 12단도 해볼 만한 거고요.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해볼 만한 구간이고 사실상 경험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HBM에 대한 역사로 보더라도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왜 뛰냐 이게 아니라 사실 뛸 수 있는데 걷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중순 정도에 HBM4, 그러니까 6세대 HBM을 양산할 계획이며 앞서 2026년 HBM4를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딸려서 같이 출발했는데 HBM 기술력 딸리는 거 아니냐. 이거 삼성전자가 왜 HBM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SK하이닉스한테 영원히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HBM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HBM3 이 8단이 지고 있지? 라는 물음표가 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 HBM이 느린 이유입니다. 왜 SK하이닉스보다 느릴까? HBM의 첫 등장은 2015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전부터 세상에 등장했고 HBM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022년, 2023년, 2024년 사이에 급격하게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뭐에 따라? AI 성장에 따라 HBM의 탄생도 SK하이닉스가 AMD의 요구로 공동 개발한 것이 시초며 근데 그 당시에는 높은 가격, 당연히 D램만 해도 비싼데 D램을 겹쳤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비쌌겠습니까? 과잉 스펙, 그 당시에는 HBM을 쓸만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HBM을 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발열, 겹쳤고 그 당시 기술력이 지금보다 별로니까 당연히 열도 많이 났겠죠.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세대 그러니까 HBM2부터는 양산을 시작했고 연구 개발을 했으나 이거 사실 효율이 좀 떨어지네. 수요도 좀 떨어지고 2019년에 삼성전자는 관련 HBM 연구 개발팀 해체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가 일단은 첫 번째, 좀 느리게 된 첫 번째라 볼 수 있겠죠. 연구 개발팀을 해체시켰다. 왜? 당장 수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HBM 만들 때냐? 야, D램 팔고 SSD 낸드 팔고 파운드리 빨리 해. 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와중에서도 돈 안 되는 SK하이닉스는 이 HBM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격차가 발생했는데 사실 격차라는 게 한 요 정도 발생한 다음에 이걸 따라잡으면 사실 좀 따라갈 만하거든요. 좀 따라갈 만한데 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구개발팀 해체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고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저 사법 리스크로 손발이 묶여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공백도 작용했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 당시는 회장 자리도 공백이었고 사법 리스크도 많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죠. 이 회장은 얼마 전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오랜 기간 몇 년입니까? 거의 8년이죠. 오랜 기간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암묵적으로 계속 밑에 악재가 깔려 있던 겁니다. 오너가 없는 동안 그러니까 사실 회장 자리가 비어 있었죠. 당시 실권을 잡았던 경영진이 회사 발전이나 투자보다는 실적에만 몰두한 결과 배 밑에 구멍이 난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당장 매출 영업이 보여주기 급급했다라는 거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당장에 좀 오늘을 사는 거에 집중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뭐 고속선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노젓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이번에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번에 사법 리스크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HBM 다시 발전시키고 지금부터 다시 달려도 충분히 잡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5세대지만 경쟁사들보다 적층을 더 쌓아 한 발 더 앞서 나갔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느렸지만 이제는 지지 않는다, 느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빨랐으면 빨랐지 느리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에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명확했고요.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HBM이 왜 느린지 알겠고요. 기대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뭐까지? 이제 파운드리까지 가속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일러 2나노 전환 진행하고요. 원래는 4나노였는데 이걸 2나노로 바꾸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정을 4나노에서 2나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초미세 공정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뜻이죠. 엔비디아, AMD 등 핵심 파운드리 고객사가 포진한 미국에서 TSMC, 인텔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단 공정을 빠르게 늘리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2나노를 먼저 써보자라는 거고요. 인텔도 올해 미국 애리조나 공장과 오하이오 공장에서 각각 2나노와 1.8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3나노까지는 누구한테 졌네 이겼네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젠 2나노가 제대로 된 승부라는 거죠. TSMC, 인텔, 삼성전자입니다. 후발주자인 일본 라피더스도 2027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 미국 IBM과 협력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메인급부터 스타트업까지 해서 2나노에서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번에
1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 뭐 남았습니까?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왜냐면 6월 말 되면 2분기 끝나고요. 잠적 실적 발표가 7월에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가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첫째 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3월에 끝나면 4월 첫째 주, 6월에 끝나면 7월 첫째 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6월 말에 끝나니까 7월 첫째 주에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입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도 긍정적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3조 3,900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조 2,029억 원이며 각각 정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 1127%, 11배입니다. 11배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애초에 지금 이 작년에는 반도체가 싹 다 적자였어요. 근데 얼마씩? 3조 4조씩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예요? 8조 2029억 원. 사실 얼마? 1100%, 11배 정도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3조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으로 따지면 여기서 3조가 없어지고 3, 4조가 더 적자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3조 없어지면 얼마입니까? 그럼 5조죠. 5조에서 4조가 더 적자 났다. 얼마입니까? 빼면 1조죠. 그러니까 작년에 따지고 보면 얼마입니까? 한 뭐 7천억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건데 충분히 빼고 빼면은 해볼 만한 수치죠. 적자 내고 그 다음에 손실 내고 하면은 나올 만한 수치고, 그래서 8조가 이번에 대단한 수치구나, 성장했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 들어 1분기부터 영업이익 1조 9,100억 원을 기록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분기는 얼마? 1조가 아니라 8조입니다. 네, 전분기 대비 8배가량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도 나오는구나 란 부분이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다면 결론 짓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응이고요. 삼성전자 임원들이 얼마에 샀다? 7만 5천 원 부근에서 자사주를 약 35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책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들도 7만 5천 원대에서는 사실 천천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가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35억 원이면, 그러니까 기업이 산다 그러면은 뭐 큰 돈 아니지만 개인이 샀다 그러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HBM에서 밀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사법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HBM에 제대로 된 투자라든가 가속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느렸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12단 HBM3 경쟁이 시작되면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이후 눌림목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고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미국이고요. 삼성전자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쭉 빠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짝 밀릴 수 있다는 소리고, 7월 첫째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왜? 통상 분기 마감 이후 첫째 주에 공개되니까 그게 7월 첫째 주겠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제대로 된 HBM 승부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1차 목표가를 저는 86,000원까지 천천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도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10만 전자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한테 지금은 진다고 평가받지만 SK하이닉스만큼 올라오거나 또는 그 이상 넘을 수도 있는 게 삼성전자다. 왜? 지금까지 얘기했던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라인대에서 얼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0원 라인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로 본다 한다면 86,000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고점이라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추세를 저희가 그어보고 평균 상승세를 그어본다고 한다면 사실 목표가가 대략 이어진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76,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과한 슈팅이었고 보면은 쭉 이어지면 86,000원에서 어느 정도 이 추세가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 수렴이 되는 이 구간을 저는 86,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영상 자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으로 해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 그리고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10만 명 기원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14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알아가시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 마르스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